인하대학교 온라인 전공 박람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온라인 전공 박람회 간호학과 멘토이자 캠퍼스 투어 진행을 맡은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윤상아 멘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20분 동안 실내 캠퍼스 투어를 진행을 하고 그 뒤에 간호학과 멘토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실내 캠퍼스 투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나아띠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실내 캠퍼스 투어 진행을 맡은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나아띠 12기 윤상아 아띠입니다. 네, 친구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제가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답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저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인하대학교에 대해 구석구석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와 인하아띠에 관한 인하,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설계되어 있는 여러 전공 소개,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대학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인 인하아띠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인하아띠 12기 윤상아 아띠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띠가 무슨 뜻일지 혹시 추측이 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띠, 과연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하아띠의 뜻이 이 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인하를 위해 함께한, 인하를 위해 함께할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뜻으로 예비 인하인과 인하인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는데요. 지금 친구들이 참여하고 계신 캠퍼스 투어부터 시작해서 인천 소재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1일 대학생 체험도 진행을 맡고 있고요. 또 1년에 2번 열리는 코앱스 입시 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학교 행사 의전에도 참여하여 진행을 돕고 있고요. 또 홍보대사로서 빠질 수 없는 학교 홍보 모델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하아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 인하대학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학교 이름에서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게 줄임말인데 어떤 말을 줄인 건지 아는 친구가 있다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인하.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하는 일단 인천 하와이의 줄임말이에요. 1954년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님의 발의로 인하공과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교포분들의 정성 어린 성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하대학교는 공과대학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종합대학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하대학교의 여러 방면에서의 우수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취업률입니다. 인하대학교는 69.1%라는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수도권 상위 15개의 대학교 기준 8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규모별 취업 현황인데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국가지자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서 인하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높은 취업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 대한 소개인데요. 항공우주공학과에 오게 되시면 이 캠퍼스로 학교를 다니게 되세요. 인하대학교에는 이 항공우주 캠퍼스와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인하대학교 용영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는 산업융합지구 촉진사업 등 여러 사업의 거점지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하를 빛낸 인물들입니다. 국내 유명 기업의 임원 등 사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계신 인하대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나 또 많이 계시는데요. 인하대학교에 오시면 다양한 계열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계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보기로 삼을 만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 페이지는 친구들이 다 모르시는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연예인분들을 가져왔어요. 엑소의 수찬열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령님, 스카이캐슬에서 열연을 펼쳐주셨던 연기자 김보라님까지 다양한 계열에서 인하를 멋지게 빛내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인하대학교에 대해 설계되어 있는 여러 전공들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일단 인하공과대학으로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과대학에 총 4개의 계열에 16개의 학과가 존재합니다. 기계산업계열, 화학생명계열, 건축토목계열, IT계열까지 여러 가지 계열로 다양한 학과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체 및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서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 생산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총 7개의 학과가 편제되어 있네요. 또 다음은 경영대학인데요. 경영대학에는 이렇게 4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학과 중에서 이름이 조금 다르고 좀 생소해 보이는 학과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제가 봤을 땐 아태물류학부인데요. 이 아태물류학부는 인하대학교에 설계되어 있는 물류특성화학과예요. 그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들 집으로 배달을 많이 시키시죠? 뭐 음식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도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옷을 시켰는데요. 이 옷이 그냥 공장에서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최초 생산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이후에 물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저에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류 과정, 비행기부터 트럭까지 다양한 운송 수단을 거쳐서 저의 집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할지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가 아태물류학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류학부 앞에 붙은 아태는 아시아의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아태 지역의 물류에 대해 공부한다고 해서 아태물류학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과학대학 볼게요. 사회과학대학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사회의 정치, 복지, 행정, 심리, 경제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7개의 학과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에도 많은 학과들이 설계가 되어 있죠. 문학, 어학, 역사, 철학, 지역학
등 인류 문화 발전의 기틀이 되는 인문학적 소양에 관해 배우는 대학인데요. 이 중에서 이름이 가장 긴 학과가 보이실 거예요. 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인데요. 최근에 친구들 영화 보셨나요? 영화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아바타를 봤는데요. 이러한 아바타가 편집을 하고 뭐 영상을 찍고 그런 콘텐츠의 제작에 관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 문화 콘텐츠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바타를 제가 또 본 이유가 예고편이 재밌어 보여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를 보게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지에 대해 마케팅, 홍보 같은 것들에 대해 전략을 짜는 것이 문화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배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사범대학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및 사회체육 인력을 양성하는 예술체육대학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간호학과 멘토링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도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서 요구되어서 신설된 대학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하대학교에 설계되어 있는 학과들에 대해 보았는데요. 이번 연도에 새로 신설된 학과가 있어요. 바로 자유전공학부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쓸 때 갑자기 나의 전공을 정말 정확하게 고르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실 분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학년 때는 주로 전공 선택, 진로 선택, 교양 과목을 주로 듣게 되고요. 2학년 진입 시에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권이 완전 보장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과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되고요. 만약에 전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학과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볼게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1번 주제, 대학교는 학문의 장, 인하대만의 혜택은? 이 주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인하대학교에는 교내에 다양한 휴게 공간과 학습 라운지들이 존재합니다. 문과대학의 아름 라운지, 학생회관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라운지, 인천공항 물류 라운지, 월천 라운지, 해동 꿈지니어 라운지, 정석학술정보관 라운지, 마지막으로 스터디 카페까지 어디에 멀리 가지 않아도 교내에 다양한 휴게 공간과 학습 라운지들이 있어서 공부하기 매우 편리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네, 또 여러분 대학교에 오시면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인하대학교에는 59개의 국가 389개의 학교와 자매대학 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중국권과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권, 미주권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외 지역 연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환학생을 가기에는 장기간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2주에서 4주 정도 단기간으로 그 나라에 파견이 돼서 문화 체험도 하고 학교 수업도 들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제 친구들도 지금 현재 괌이나 유럽
체코 뭐 이런 데 곳에 가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도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외에도 인하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IUT 타슈켄트 인하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졸업생 90%는 IT 기업 및 정부 기관에 취업을 하는 등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로 매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 도서관 있으시죠? 네, 인하대학교에도 도서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물이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이에요. 그래서 이 정석학술정보관에는 무려 소장 도서가 165만여 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보시면 어떤 것을 닮았어요. 약간 모자 같은 게 바로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인데요. 이 건물은 학사모를 본따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165만여 권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63빌딩 아시죠? 그 63빌딩 330채를 위로 쌓아 올린 높이가 바로 165만 권의 책을 위로 쌓아 올린 높이와 똑같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그 정석학술 정보관에 들어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제가 더 큰 숫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숫자 빠르게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채팅에 이게 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청 크죠? 이게 몇일까요? 친구들 부끄러우시면 저한테만 보이게 채팅 쳐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숫자는 500억이에요. 그래서 500억 이 숫자의 정체는 뭐냐 하면 바로 잠시만요. 바로 장학금인데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교외로 이렇게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액수를 모두 합친 금액이 500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 오셔서 이 500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가 매우 이쁘기 때문에 여러 장소들이 TV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드라마 비밀의 숲의 촬영지로 정석학술정보관과 본관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SBS의 유명한 예능인 런닝맨이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이렇게 촬영이 되었고요. TVN의 SNL도 정석학술정보관을 촬영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시나요? 저는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에 이렇게 로맨틱한 장면이 임경호, 또 이호관 정경, 대운동장이 촬영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구라 MC 그리 부자가 5호관에서 TV 프로그램 아빠 본색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제 볼게요.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 네, 인하대학교에는 기숙사가 존재하는데요. 총 1, 2, 3 생활관으로 3개의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또 총 2,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고요. 그중에 반은 신입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새내기 분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실제로 기숙사에
썼고 이번 학기에도 기숙사를 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요.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축제도 대학교의 축제도 로망 아니신가요? 인하대학교의 축제는 대동제인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인하대학교의 축제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바로 트와이스, 노라조, 볼빨간 사춘기, 위너, 싸이 등의 연예인 분들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런 연예인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푸드트럭과 포토부스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의 축제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천 그 길을 이끄는 인하.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의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이러한 인천의 다양한 문화 거리들을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또 인하대학교는 교육학원 접근성 또한 매우 좋은데요. 일단 정문에는 바로 앞에 인하대학교역이 있어요. 인하대역이 있어서 4호선 수인분당선을 통해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후문 쪽에는 버스를 통해 1호선인 주안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학원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실내 캠퍼스 투어는 끝이 났는데요.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전공 멘토링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다면 채팅을 통해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인천 하와이 맞습니다. 하와이 교민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인천에 학교를 건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인하대학교에는 물류 특성화 학과가 운영 중인데 해당 학과의 이름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공 소개할 때 문과대학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태물류학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대학에서 맞습니다. 또 제가 아까 모자를 닮은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학사모를 본떠 지은 인하대학교의 대표 건물.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이죠. 뭘까요? 총 7글자입니다.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자면 정석학술정보관이었습니다. 네, 친구들 이쯤에서 실내 캠퍼스 투어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간호학과 전공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일단 모두 간호학과에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이 멘토링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학생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자유롭게 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따 Q&A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얻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멘토링을 맡은 간호학과 멘토 윤상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멘토링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인하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고 뭐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학습 전략 그리고 Q&A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앞에 오전 시간에 들었던 친구들은 저 질문을 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는지부터 또 학교 생활은 어떤지까지 정말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4년에 인하공과대학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 중에 간호학과는 1993년에 개설이 되었어요. 이후에 인하대학교 부속 병원인 인하대학교 병원이 1996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하대학교 지도인데요.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 5호관에서 수업을 주로 듣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사모를 본떠 만든 정석학술정무관 이곳에서 전공 공부도 하고 여러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인경호 뭐 하이데거 수업과 같은 학교 주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의 로고이고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는 인 중심의 간호를 모티브로 삼고 있어요. 어질 인자를 써서 이 인의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육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함량, 협동심과 지도력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올바른 간호를 위해 걸맞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의 학년별 교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간호학과는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과들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전공을 위한 기초 과목들을 배워요. 주로 간호학개론, 생물학, 화학, 심리학개론 이런 정말 기초가 되는 간단한 교양 과목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제 좀 시작이 돼요. 실질적인 기본적인 간호학을 전공하게 돼요. 정말 간단한 기본 간호.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의 바이탈을 재는 혈압, 맥박과 같은 것들을 재잖아요. 그런 간단한 술기부터 주사 술기도 이 2학년 때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인체의 뼈, 근육, 세포 등을 배우는 해부 생리학도 배우게 돼요. 이 해부 생리학은 정말 인체에 있는 모든 뼈, 근육, 장기들을 다 배우고 외우게 됩니다. 좀 이제 간호학과에 온 것이 실감이 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양리학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간호사가 병원에서 약을 투약을 하게 되죠. 그 약이 어떤 약이고 이 약이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렇게 치료 효과를 내는지 또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약의 종류와 기전을 배우는 게 양리학이고요. 그다음에 병태생리학은 이제 해부생리학을 통해서 몸에 있는 뼈, 근육, 장기들의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된 그것을 바탕으로 이 기능의 장기나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병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병의 기전을 배우는 게 병태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전공을 하게 돼요. 전공을 배우면서 병원 실습을 나가게 돼요. 이게 3, 4학년 때 병원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때는 기본적인 간호학, 성인, 아동, 정신과 같은 간호학들 많이 쓰이는 통용되는 간호학 전공을 배우고요. 4학년 때는 좀 특수 파트로 실습을 나가기도 해요.
뭐 신생아실이나 응급실과 같은 특수 파트로 실습을 나가면서 그에 맞는 간호학 전공도 배우게 됩니다. 또 4학년 때는 더불어서 취업 준비도 하게 되죠. 그래서 1, 2, 3, 4학년을 보시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 공부량이 많아지고 본격적이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2, 3학년 때가 가장 좀 힘들 수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인하대학교 2학년 과정에는 기본간호학 실습이 있는데요. 이 실습은 병원에서 하는 실습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실습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실을 진짜 병원을 인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환자용 침대, 벽면 산소 발생기, 뭐 풀대와 같은 실제 병원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실습 모형도 정말 환자처럼 이렇게 구비를 해놔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술기를 하냐에 따라서 쓰이는 모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과 같은 다양한 모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액 세트, 주사기 같은 것들도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품들이 실습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간호학 실습을 정말 학교의 4학년 과정 중에 처음으로 좀 실습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제대로. 대표적인 실습 두 가지고요. 이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실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간호학 실습 시간에는 이렇게 주제별로 배우게 돼요. 주제별로 배우고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 따른 간호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 두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물론 더 많겠지만 실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뭔가 다뤄지는 제가 느꼈을 때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를 수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뭐 두 가지가 아니어도 되니까 맞춰주실 수 있나요? 채팅으로 이게 간호를 할 때, 환자를 간호할 때 정말 중요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위생 중요합니다. 위생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맞아요. 위생을 정말 중요시하고요. 일단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미생물, 감염과 취약한 사람들도 진작 일단 많은데 환자들이니까 많은데 또 병원에서 그런 균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 정말 중요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간호 절차에는 항상 위생을 위한 뭐 손을 씻는다, 손소독제를 한다 이러한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항상 포함되는 절차가 환자의 입원 팔찌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본인 확인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왜냐하면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이러면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정말 모든 간호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실습은 방금 말씀드린 위생에 대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멸균 물품을 다루게 돼요. 여기 입고 있는 가운이나 뭐 모자도 쓰게 되고요. 장갑도 착용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제가 깨끗한 상태로 모두 씻었으면 또 컨타라고 하죠.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장갑을 끼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이 가운을 입는 순서도 존재해요. 어디부터 가운을 펴서 입어야 하는지, 그 장갑도 어느 손을 먼저 넣어서 어느 부분에는 손이 닿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것에 다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 놀랐고 정말 이 마스크 하나, 가운 입었다 푸르는 거 하나 다 절차가 존재하고 이 순서들은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위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실습은 좀 많은 학생들이 되게 기대하는 실습이에요. 정맥, 근육, 피하 주사 실습인데요. 주사에도 종류가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고 주사기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주사기는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사기는 아니에요. 저거는 안지오 카테터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장기간 그러니까 한 번 넣어서 약물을 투약하고 빼는 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수액을 연결할 때 쓰는 주사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사기의 종류도 다 배우게 되고 주사 바늘의 크기 그리고 주사액의 용량에 따라서 어떤 주사기를 쓰는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실습은 사실 저희 같은 학생들도 좀 기대를 하고 고등학생분들도 좀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주사 실습은 제 실습서를 직접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건 제가 실습을 했던 실제 사진이에요. 체혈을 하기도 해요. 주사를 놓기도 하지만 피를 정말 뽑는 것도 실습을 하게 되고요. 이 주사 실습을 할 때는 정말 동기들끼리 서로 팔을 대줘요. 팔을 대줘서 이렇게 다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진인데 서로 팔을 대준 거예요. 보시면 어떤 친구는 혈관을 잘 못 잡으면 양쪽 팔을 다 대주기도 하고요. 또 넣었는데 피가 안 나오면 또 막 조교님이 이제 혈관을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기들끼리 진짜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실제 사람에게 하는 실습은 조교님과 교수님 감독 하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서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근육주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황인데 읽어보자면 51세 여자 이진희 환자는 어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갑자기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자 한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 보시면 이게 영어로 다 써져 있잖아요. 이제 처방은 대부분 영어, 약어로 표시가 되죠. 왜냐하면 보기 간편해야 되고 빠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약어들도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PRN은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을 보고서 딱 뭐 하라는 거네? 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PRN은 즉시, 트리돌은 진통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즉시 진통제 트리돌을 50mg, IM은 근육주사예요. 그래서 즉시 트리돌을 50mg 근육주사로 투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방을 확인을 하고 실습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황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절차가 나오게 돼요. 성취 목표, 성행 지식, 물품, 준비물들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이 실습의 절차예요. 그래서 모든 실습이 이렇게 절차가 쫙 나눠져 있고 저희가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 절차는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순서도 당연히 다 맞아야겠죠. 그래서 이 실습 시험이 조금 많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이 절차를 모두 교수님 앞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절차를 모두 외우게 되고요. 실제로 연습도 해요. 친구들끼리 대상자의 통증을 사정한다. 그럼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수약 처방과 수약 카드를 확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여기 딱 쓰여져 있죠. 손위생, 수약 처방, 수약 카드 확인.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절차라는 거. 그래서 손위생과 그 환자의 등록번호, 의번 팔찌를 확인하는 절차는 모든 실습 절차에 무슨 실습이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 근육주사여서 보시면 지금 수약 처방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몇 번을 해요. 사실 처음에는
물로 씻는 손위생을 하고 이후에는 환자를 만지거나 다른 물품을 만질 때마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에 간호사가 해야 할 말까지 다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2학년 때 진행되는 기본간호학 실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시뮬레이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3학년 때 진행이 되고요. 인스타 센터라는 것이 존재해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는. 그래서 인스타 센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센터이고요. 이렇게 동기들이 한 조씩 2명에서 3명 조를 이루어서 이 인스타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 환자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은 정말 눈도 깜빡거리고 말도 해요. 정말 환자처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센터 안에서 병원처럼 그 동기들끼리 처치를 하고 또 이 응급 상황도 발생한다고 해요. 갑자기. 그럼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기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간호사로서. 그러한 부분도 키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간호학과 오시면 3, 4학년 때 제가 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일단 인하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로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고요. 시간은 저렇게 짜여져 있고 총 3, 4학년 병원에서 실습을 해서 채우게 되는 시간이 1000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실습 시간 동안 배정받아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고요. 또 간단한 술기들 있죠. 뭐 주사를 놓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혈압 맥박 재는 거 이런 간단한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웠던 실습들은 정말 환자에게 실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 실습을 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일단 학생이 한 실습을 나가게 되면 한 병동을 일주일 동안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한 환자분을 정해서 그 환자를 케이스로 삼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자면 어떤 환자의 이름이 있고요. 이 환자의 프로블럼 트리, 여러 문제들을 적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일반 정보, 병력, 복용 약물, 질병에 대한 고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정말 한 케이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얻는 게 정말 많겠죠. 여러 질병, 증상, 검사의 결과, 약물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간호 과정. 사실 간호사는 간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스터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간호를 어떻게 할지, 간호 진단을 내리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 스터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일단 실습지가 자대 병원이 있으면 실습지를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실습을 나가면 사실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방학 중에 나가게 되는 일들도 생길 텐데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에 모두 실습을 하게 되고요. 또 자대 학생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 자대 학생들을 위한 갱의실 및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은 짜여 있고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성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현장 실습도 있고 해외 봉사 지원, 해외 간호학과 탐방,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간호학과 하면 사실 졸업 후에 진로는 대부분 일단 병원으로 임상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빅5 병원이랑 인하대 병원을 반 정도 많이 간다고 해요. 되게 두 병원을 위주로 가게 되고요. 빅5랑 인하대 병원. 그리고 사실 간호학과 하면 취업률은 높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 국가고시를 보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취업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졸업 후의 진로를 보자면 일단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임상 간호사 경력이 한 3년 정도만 있으면은 정말 많은 길이 열려 있어요. 임상 간호사를 뭐 오래 하셔도 되고 전문 간호사는 이제 임상 경력이 있고 뭐 자격 시험도 보고 전문 간호사 과정을 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상급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입니다. 또 해외 간호사도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해외로 특히 미국과 같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간호사의 복지가 되게 좋아요. 처우도 굉장히 좋고 연봉도 매우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엔클렉스 시험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간호사로도 진출이 가능하고요. 사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간호사는 그 면허증을 이용해서 경력만 있으면 이리저리 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공부를 하고 해서 여러 진로로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보건교사, 이제 학교에 양호실 선생님 계시죠? 그 보건교사분들도 이제 간호사 자격증, 면허증 있고 그 다음에 교직 이수하시고 해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원이나 헌혈의 집, 보건소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직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항공간호사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진로도 알아보았는데 사실 간호학과 학생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짧게 가져와 봤어요. 드라마에서는 사실 간호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보죠. 근데 응급 상황에서는 발방 동동 구르며 의사를 기다리지만 현실에서는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놓고 의사가 도착하면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자와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뭐 2016년 기준으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19.1명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한 명당, 간호사 1명당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드라마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를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서로가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의사와 간호사는. 그래서 서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간호사는 치마를 입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실습복도 정말 널널한 바지, 편한 게 정말 중요해요. 참고대를 하게 되면 뭐 서 있을 일 당연히 많고 계속 활동을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치마 입은 간호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차이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간호조무사는 쉽게 말해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고
간호학원과 같은 곳들을 가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간호조무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간호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실습 1000시간도 채우고 여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부 생리학, 양리학, 기본 간호학 이런 여러 공부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고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이 간호사 면허증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된 의료인은 간호사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 간호사는 수동적이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충분히 다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능동적으로 간호 처치를 수행하고 간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만약에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를 통해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은 그거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가 아니죠. 하지만 간호사는 간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간호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약물 오류를 잡기도 하고요. 또 부작용이 예상되는 거에 따라서 간호 처치도 달라지고요. 이런 간호 진단,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동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또한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해요. 실제로 간호사 했던 분들이 쓰시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되게 유용하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저는 이걸 많이 읽었거든요. 채팅에 쳐드리자면 잠시만요. 이 책이 있는데 광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정말 잘 읽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1, 2, 3, 4학년 대학교 커리큘럼 과정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학습 전략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진로도 나와 있고 의학 용어도 부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호학과에 관심이 있고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책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친구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전략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활 기록부는 당연히 간호학과와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죠. 수학, 생명과학,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는 사실 들어올 때 미치는 영향은 모르겠지만 수학, 영어는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못 보진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생명과학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는 사실 그리고 간호학과에 오시면 수학은 할 일이 전혀 없고요. 주로 영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용어들을 다 영어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은 과학 동아리, 간호와 관련된 동아리들을 들으셨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봉사활동은 사실 봉사활동이 의료와 관련된 것인가요? 것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못해요. 저희한테 병원 봉사하면 안내 같은 거 시키시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고등학생이든 저든 사실 아직 간호사가 아닌 사람한테는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를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병원 봉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꾸준한 봉사활동 기록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들어온 전형은 사실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수리 논술로 왔고 논술은 정말 많이 써봐야 돼요. 수리 과정을 많이 써봐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출 논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 논술 가고 싶은 학교에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많이 풀어보시고 풀이 과정도 써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전공 안내와 Q&A 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전공에 대한 소개는 끝이 났어요. 전공 멘토링.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Q&A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좀 중요하고 여러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 질문하시기 부끄럽다 하시면은 개인 채팅으로만 쳐주셔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편하게 모든 질문이든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내신, 사실 저는 수시로 와서 내신이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정시랑 수능 논술이었어요. 정시랑 논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합격한 분들의 성적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들끼리도 다 이런 거 합격하고 오면 다들 이렇게 서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는 1, 2등급 대부분 그랬던 것 같고요. 종합은 2 후반 정도? 제가 아무리 낮아도 3점대는 보진 못했어요. 거의 1, 2등급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내신이 낮았어요. 저는 3점 중반, 후반, 중반 정도? 3.5 정도 돼서 수시를 안 쓰고 저는 다 논술을 쓰고 수시는 그리고 정시를 준비했던 케이스인데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은 제가 체감하기에 저는 20학번이거든요. 2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제 주위는 그랬고 그리고 간호학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센 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2등급 2등급 안에는 3등급 안에는 들어오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 혹시 인하대학교 간호학과를 들어가려면 추천해 주시고 싶은 활동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학교 활동에는 생활기록부를 채울 때 친구들 보면은 멘토링도 은근 했고요. 그리고 동아리를 없으면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적절한 동아리 들어갈 게 없으면 만들라고도 많이 하고 사실 저는 그거는 들었어요. 의학 동아리를 했긴 했거든요. 1학년 때. 의학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하지 않나요? 독서 같은 것도 간호사 관련 책들 하고 네, 그런 거랑 그리고 봉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을 좀 꾸준히 한 봉사 기록이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으로
논술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따로 학원을 저는 다녔어요. 다니긴 했는데 일주일에 일단 저는 고3 3월 때 다녔고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6, 7, 8, 9, 10, 11월? 한 9개월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한 번 2시간? 3시간 정도 했고 사실 학원에 가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은 풀이 과정을 쓰는 요령이에요. 풀이 과정을 쓰는 요령이고 좀 풀이 과정을 쓸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계속 이게 혼자 하면은 기출문제 뽑아서 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학원에서는 그런 걸 해주셨고 사실 근데 돌아보면 꼭 학원을 다닐 그건 없어요. 만약에 학원을 다닐 시간이나 뭐 여유가 안 된다 싶으면 전 정말 그거 추천해요. 학교 한 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모의 논술이나 그런 게 정말 학교마다 경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 문제지가 있으면 답안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논술은 다 모든 문제를 완벽히 맞추는 학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부분 점수를 잘 받느냐예요. 사실 인하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고 계속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풀이 과정의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따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기출을 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내신, 특히 수능 문제 풀면서 계속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예를 들면 조건 같은 거 사실 내신에서는 그냥 답만 맞으면 땡인데 풀이 과정에서는 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이런 조건 정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답변이 되었을까요? 사실 좀 부족했다 싶으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정말 이런 활동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리고 간호학과 멘토링 할 때마다 나왔던 질문이 너무 간호학과 빡세지 않나요? 약간 이런 질문도 항상 있었는데 지금 질문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걱정을 했는데 저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하고자 한다면 못하는 거는 없을 것 같고 심지어 병원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도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 맨날 하고요. 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맨날 놀고요. 분명 놀 땐 놀고 할 땐 열심히 할 거지만 하고자 하면 대외 활동도 하고 저도 실제로 이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대외 활동도 다른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빡셀 수 있어요. 다른 학과들은 전공 시험이 한 대여섯 개라고 하면 간호학과는 9, 10개를 봐요. 그래서 좀 시험 기간에는 부담이 크긴 한데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실습을 나가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서 체력을 많이 기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 고3 때도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질문 없을까요? 정말 자유롭게 주셔도 돼요.
저희 원래 30분까지거든요. 근데 질문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없으시다면 그리고 그냥 질문 오기 전까지 계속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간호학과 저 오고 싶어서 처음에 막 중고등학생부터 간호사가 되겠어 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저 그냥 갑자기 원서 쓸 때 간호학과를 쓰고 싶어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고 그냥 원래는 병원에서 막연하게 일을 하고 싶다. 그냥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의사든 간호사든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갑자기 원서 쓸 때 간호학과를 너무 쓰고 싶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간호학과에 대해 의지가 어떤지 아니면 고민 중인지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온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간호학과 오면 의사 되고 싶었는데 간호학과로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성적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게 돼요. 왜냐면 의사랑 간호사랑 하는 일이 당연히 다르니까. 그래서 간호학과에 오시면 정말 간호에 대한 부분을 배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네, 좀 차이가 있다, 당연히. 그리고 간호를 하면 사실 정말 간호의 종류도 많아요. 소변을 못 가누시는 분들한테는 소변 카테터를 연결해서 소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눈 간호도 하거든요. 눈을 잘 이렇게 못 뜨시는 분들한테는 눈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는 간호도 하고, 머리 못 감으시면은 머리를 감겨드리는 간호도 배우긴 해요. 근데 병원마다 이거를 진짜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과는 멋지게 주사 놓고 이런 것만 하지는 당연히 않는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보람도 있겠죠. 많이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시니까. 그리고 근데 이 간호사가 또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간호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이 있고 국가고시를 보게 돼서 면허증을 얻고 사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정말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학교 와서 처음 1학년 때는 조금 당황을 했어요. 아니, 뭘 배우는 거지?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1년 휴학하고 오면서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싶어서 휴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좀 간호사의 의미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간호사가 충분히 그 면허증이 있으면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체감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면을 고려를 해서 지금은 간호학과에 온 게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를 배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인체 배우는 게.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게 생각보다 실생활에 쓰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2학년 때 배우는 양리학을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이 양리학을 배우게 되면 저희가 진짜 처방받았던 약들을 배워요. 정말 당연히 그렇겠죠? 정말 쓰이는 약들을 배우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처방전을 이제 좀 유심히 봐요. 보면서 이 약 언제
배운 것 같은데 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좀 부작용도 이거 뭐 부작용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흥미롭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장기 뭐 다 위치 다 뭐 이런 거 알고 뼈도 이거 무슨 뼈 아냐? 막 울나 아냐? 막 이러면서 저희 다 영어로 배우니까 그런 것도 꽤나 재밌고 난 질병에 대한 지식도 쌓게 되니까 사실 아픈 거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더 질문 없을까요? 저희 15분까지 혹시나 근데 더 해도 되는데 없으신 것 같아서. 이런 모형 있잖아요. 모형도 주사 실습을 하면 모형을 이렇게 찌르면 피가 진짜 나와요. 여기 피가 이렇게 차는 게 보여요. 진짜 신기한 모형들도 많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는 요소예요. 여기 보시면 주사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전용 주사기가 있고 바늘 크기도 다 다르고 근데 이 바늘이 병원에서만 봤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찌르면 그냥 아프네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자세히 주사기를 뜯고 보는 입장이 되니까 좀 많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거 정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주사기를 하나씩 다 주시거든요. 실습 시간에. 그럼 막 주사기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연습해보고 어디에 넣지는 않고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왜냐면 주사기를 잡는 방법도 다 그게 있어요. 뭐 손을 바꿔 잡고 이런 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어, 저는 인하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만족하고 많이 사용하는 학교 시설이 궁금합니다.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정석학술 정보관이에요. 도서관이 일단은 시설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시험 기간에는 거의 맨날 가서 좋고 시설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5층에는 스터디룸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고 뷰가 좋아요. 그 학교 전경이 딱 5층에서 보이는데 뷰가 좋고 그리고 정석학술정보관에 별게 다 있어요. DVD 볼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컴퓨터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스터디룸 있고 뭐 그 휴게실, 편의점 있고 그리고 샤워실도 있대요. 저는 샤워실은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친구들 밤새서 공부하면 샤워실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싶었어요. 저는 정석을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정석에 그 누워 있을 수 있는 의자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편해요. 공부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짜 누워서 쉬기 좋은데 각 층마다 네다섯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들 막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편하고. 아, 저희 20분까지는 할게요.
간호학과에서는 패드와 노트북 중에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일단은 제 앞에 패드 있거든요. 또 패드 있고, 패드도 많이 쓰는데, 일단은 강의 자료 있잖아요. 강의 자료가 엄청 많아요. 80장씩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린트 해 오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너무 솔직히 종이도 너무 아깝고 정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드는 너무 추천하고, 패드는 그래서 주로 강의 자료 다운받을 때 막 80장씩 있는 거를 종이로 다 뽑아오긴 너무 힘드니까 주로 하고요.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게 강의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기를 주로 합니다. 패드에는 필기를 하고, 공부할 때는 필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은 거의 사실 없으면 안 되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제할 때 주로 쓰는데 패드를 훨씬 많이 쓰고요. 근데 노트북도 노트북 들고 와서 강의 들을 때 노트북에 필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자로. 근데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노트북은 과제할 때 많이 쓰고, 한글 필요할 때, 그리고 PPT 만들 때 쓰고, 패드는 강의 노트에 필기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패드인데요. 잘 보이죠? 이게 한 학기 동안 배운 강의 노트예요. 이거를 다 프린트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근데 공부는 저는 패드로는 못 하겠거든요. 공부를 막 쓰면서 저는 패드는 그냥 강의 자료 보면서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패드 막 이거 새내기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패드 꼭 사야 하나요? 근데 저는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있는 게 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 만약에 패드랑 노트북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 하면 저는 패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할 때는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거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오전 멘토링에서는 질문이 한 10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선후배 사이 어떠냐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뭐 수능 최저 몇인가요? 동아리 꼭 학교 와서 동아리를 꼭 간호 관련된 거를 들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동아리랑 선후배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해드리자면, 선후배는 사이 그냥 괜찮고요. 뭐 왜냐면 병원 가면은 태움 같은 것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다들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아직 간호사 아니기 때문에 병원 내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학교 내에서 선후배는 딱히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동아리에 들어가면 선배들을 만나게 돼요. 선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동아리 들어가면 선배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조언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실습 나갈 때 어디 거 간호화가 좋다더라, 신발 같은 거. 그리고 뭐가 필요하더라. 뭐 체력이 정말 힘들더라. 뭐 취업할 때 뭐 어느 병원은 면접이 뭐 어땠다 이런 것들 많이 알 수 있어서 동아리는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춤동아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호학과 취업에서 중요한 거, 병원도 좋은 병원 가고 싶잖아요. 그거는 정말 학점이랑 토익이거든요. 대부분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학점이랑 토익만 잘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동아리는 그래서 무슨 동아리를 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도 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뭐 풍물패 있고,
그리고 논술, 봉사, 그러니까 토론 동아리, 봉사 동아리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 동아리를 통해 내가 정말 얻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건 그 동아리에 맞게 한 거고. 그리고 자소서에 같은 거에도 한 줄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데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외에 대외 활동으로 간호와 연계된 걸 해도 되고 뭐든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익이랑 학점은 잘 챙기면 좋다는 거. 여러분 질문 더 없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려고 해서 더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한 번만 채팅 쳐주시겠어요? 없어요. 다른 분들도 없나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고 간호학과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원하시는 학과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